안녕하세요. 한반도 흔한 외국인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네기입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나라고요. 그 유라시아 대륙을 보면 사람을 봤을 때 심장에 위치해 있는 나라고요. 전 세계에서 영토가 9번째로 큰 나라고, 멘델레이프의 주기율표에 나온 원소 중에 90개 이상이 카자흐스탄에서 발견이 됐고, 그래서 굉장히 자원도 풍부하고 자연도 굉장히 아름답고 사막도 있고 대륙도 있고 그런 나라고요. 유일한 단점은 바다가 없어요. 딱 중앙에 있다 보니까 바다가 없고, 바다를 빼고 다양한 경치를 볼 수 있는 게 카자흐스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1991년도에 소련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독립한 나라인데요.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국가들과 맺은 연맹이 정말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국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과의 첫 교류는 제가 알기로는 199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카자흐스탄이 성장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한국에서 도움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투자를 많이 하셨고 자원을 가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한국에 도움이 많았고, 지금까지도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교류를 많이 하고, 의료 기계라든지 한국의 그런 시스템을 이제 수입을 해가지고 좀 발달시키고, 교통 시스템도 지금 카자흐스탄이 한국 거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면 무조건 한국을 1순위로 두고 교류를 하는 것 같아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런데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 정서에 좀 잘 맞고요. 크게 그런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고, 좌식 문화도 있고 바닥에서 자는 문화도 있고, 어른들을 공경을 하라 그런 문화도 있고, 제사 지내는 문화도 비슷해요. 당군 모르면 안 되죠. 당군 신화가 근데 어떻게 보면 신화라고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사회의 모습과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에서 중요시 여겼던 것들에 대한 그런 단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웅이 비와 바람과 그런 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농경 사회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신화에 그런 요소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물로 본 적은 없고 그냥 뉴스에서 봤어요. 바로 중간에 당군 왕검님께서 앉아 계시고 곰이랑 호랑이가 있고, 뒤에 동양화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그런 약간 무늬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보이고, 저 앞에 500탱게만 없으면 뒷면만 봐서는 그냥 한국 동전인 줄 알겠어요. 카자흐스탄에 고려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옛날부터 그 한국과의 그런 교류가 있었고, 같은 혈연 관계다,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을 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카자흐스탄을 당군의 나라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당군과 카자흐스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카자흐스탄에서 당군을 시조로 섬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아는 것만 딱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카자흐스탄에 옛날부터 전해져 온 탱그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탱그리라는 단어가 곧 단군이라는 단어예요. 뭘 뜻하냐면 하늘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어둠과 물밖에 없었는데 그때 신이 하늘과 땅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늘 아버지 그리고 땅 어머니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자신을 여자와 남자로 나눠서 처음으로 이제 사람이 생기고 거기서 국가가 설립이 되었다. 이게 탱그리의 탄생 신화인데요. 그래서 그 땅 어머니를 어떻게 불렸냐면 탱그리 우마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마이라는 단어가 뭐 어떤 단어랑 좀 연상되지 않아요? 엄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미 한민족과 같은 초성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중앙아시아와 이제 투르크족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신화인데요. 한국의 당군 신화랑 뭐 똑같잖아요. 하늘의 신이 이렇게 지상으로 내려와서 여자와 결혼을 하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국가를 설립했다. 똑같아요. 당군 왕검이라고 부르잖아요. 당군은 종교적인 지배자,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왕건이라는 단어가 정치적인 지배자라는 뜻이잖아요. 왕이라는 단어가 카자흐어로 칸이에요. 칸.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 칭기스 칸 할 때 칸 있잖아요. 칸이라는 단어가 하늘이 내려준 사람, 하늘이 지정해준 인물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이 하늘이 지정해줬다. 아니면 또 다른 뜻이 태양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 여기서도 똑같이 당군이 하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셨잖아요. 근데 카자흐스탄에서 왕을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기서 발생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은 신화를 공유하고 있고,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좀 혈연 관계가 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원래 당군왕검이 세운 나라의 국호는 조선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조선이고 14세기 때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님께서 조선을 세우면서 그때 이제 당군왕검이 세운 조선이랑 분리를 하기 위해서 더 오래된 조선이다 라고 고조선이라는 걸 명칭으로 붙인 거지, 원래 국호는 조선이에요. 근데 카자흐스탄에 정말 신기한 걸 말씀드릴게요. 주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마시는 주스가 아니고요, 주스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이제 카자흐 왕국이 굉장히 컸어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부족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부족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나온 제도가 주스예요. 그 주스가 총 3가지의 주스가 있었고요. 큰 주스, 중간, 그리고 작은 주스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주스 안에 여러 가지 부족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 주스를 중심으로 왕들이 이제 지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주스와 조선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똑같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도 같은 민족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온 거죠. 그리고 주스 안에 여러 가지 부족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족들 중에 케레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중간 주스에 케레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딱 발음을 들었을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혹시? 결례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케레이가 결례와 똑같은 의미라 그래요. 그 부족이 한국과 가장 유사하고 그 종족과 한민족의 조상이 같다, 그러니까 하나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온 거죠. 역사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런 작은 단서들만 봐도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가 정말 옛날부터 이어져 온 거고, 같은 조상일 가능성도 있고 같은 조상이 아니어도 형제 관계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조선의 수도가 아사달이었잖아요. 카자흐스탄의 수도가 아스타나예요. 아사달이라는 단어가 수도라는 뜻인데, 아스타나라는 단어도 수도라는 뜻이에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도 깨달은 게, 그냥 같은 민족 아닐까? 생김새도 솔직히 카자흐스탄 가보시면, 물론 저처럼 살짝 이제 헌혈같이 생기신 분도 계시지만, 누가 한국 사람인지 누가 카자흐스탄 사람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닮은 사람들이 많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정말 같은 조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라 좀 정확히 알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한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뻤거든요. 정말 역사적으로 카자흐 민족과 한민족의 관계가 굉장히 깊고, 아니면 같은 조상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반가웠고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카자흐스탄에서 발행된 그 단군 기념수화를 보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저도 요즘은 전생에 한국 사람이었나라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정말 한국 문화와 카자흐스탄 문화가 굉장히 유사해서 정말 우리랑 같은 조상인가? 내가 한국을 이토록 좋아하고 사랑하고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조상의 나라에 와서 돌아온 거죠. 그런 개념이 아닐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